가장 강조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똑같은 몸의 궤도를 그리더라도 이 궤도는 더 플랫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으로만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클럽마다 스윙은 다른가 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클럽마다 스윙은 다른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 레슨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5번 아이언은 이렇게 치고 드라이버는 이렇게 치고 뭐 샌드 웨지는 이렇게 쳐요. 그러면 샌드 웨지는 이렇게 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프로님들에게 답변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스윙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할 거예요. 저도 뭐 굉장히 초보자 시절 때는 그걸 이제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상급자가 되면 결국에 모든 스윙은 똑같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왜 아마추어 분들, 초급자 분들은 이거를 왜 스윙을 다 다르다라고 느끼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볼 위치 그리고 간격에 따른 스윙의 궤도에 따른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클럽을 여러 개 준비할 거예요. 드라이버, 그리고 3번 우드, 그리고 이건 유틸리티예요. 유틸리티, 그리고 5번 아이언, 피칭, 이렇게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피칭 웨지를 어드레스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끝은 제가 항상 발 뒤꿈치를 요 끝에다 둘 거예요. 자, 발끝을 두고 클럽 어드레스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드레스를 할 때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어드레스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그립을 잡고 몸 앞에 골프채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골반을 뒤로 빼면서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주셔서 딱 떨어지는 위치가 클럽의 위치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공 위치가 여기 있겠죠. 피칭은 공의 위치가 여기 왔어요. 간격은 요만큼이에요 지금, 그죠? 거의 뭐 손바닥 하나가 거의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간격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5번 아이언이에요. 5번 아이언 말고 7번 아이언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7번 아이언. 자, 똑같이 뒤꿈치에 두고요. 가슴 앞에다가 댄 다음에 그대로 내릴게요. 자, 7번 아이언. 그럼 7번 아이언은 분명히 공의 위치가 더 앞쪽으로 이동했고 간격이 더 멀어졌죠 지금. 그러면서 아까 여기 손바닥 하나 간신히 지나갔지만 조금 더 간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클럽이 길어졌기 때문에, 길어진 만큼 클럽이 일찍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간격이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번에는 5번 아이언 해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이번엔 유틸리티로 가볼게요. 자, 유틸리티 5번 아이언도 한번 가볼게요. 5번 아이언입니다. 똑같이 뒤꿈치를 두고요. 그대로 내린 다음에 바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7번 아이언보다 아주 살짝 앞으로 갔죠 이번에는. 그럼 거의 이 정도의 차이네요. 공 하나 정도 차이. 그리고 간격은 7번보다 거의 미세하게, 왜냐면 클럽이 길어진 만큼 5번하고 7번하고의 그 클럽의 길이 차이는 0.5인치예요 클럽이 하나당 0.25인치씩 길어지는데, 그럼 0.5인치겠죠. 거의 0.5인치만큼 앞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이번엔 유틸리티를 셋업을 해볼게요. 똑같이 뒤꿈치 두고 양팔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간격은 일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양팔을 자연스럽게 피고 있다면. 그렇죠. 지금 딱 공 위치가 맞네요. 생각보다 5번 아이언보다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가죠.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우드로 가겠습니다. 3번 우드. 자, 똑같이 뒤꿈치에 넣고
양팔을 핀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려볼게요. 유틸리티랑도 거의 10cm 정도? 5cm 정도 차이 나겠네요. 이 정도 더 앞으로 갔어요. 그럼 마지막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 정도에다가 간격을 놓고 치기 때문에 거의 딱 지금 티 위치에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피칭에 비하면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레슨 할 때는 이걸 다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하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2개 혹은 주먹 2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일단은 피칭 웨지 7번 아이언, 5번 아이언, 유틸, 우드, 드라이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피칭 웨지하고 드라이버의 스윙은 똑같을까?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드라이버는 공하고의 몸하고의 간격이 길어요. 넓어요. 넓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몸의 궤도를 그리더라도 이 궤도는 더 플랫해질 수밖에 없어요.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머니까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머니까 완만한 궤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칭 웨지는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궤도가 똑같은 움직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궤도가 업라이트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는 플랫해야 된다. 그래서 막 뒤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건 의도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간격에 의해서 플랫해지고, 숏아이언은 업라이트 해야 돼, 그러니까 올린 다음에 찍어야 돼, 이렇게 또 억지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것도 아니고 피칭 같은 경우에는 가까워졌으니까 똑같은 움직임을 하면 업라이트해지고 찍어치는 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쓰러치는 각이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면서 이 간격에 대한 이 갭이 일정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안 하셔서 유틸리티 아까 간격이 여기였죠. 유틸리티 간격이 분명히 여기에요. 그런데 이걸 필드에 나가셔서 어떨 땐 여기다 놓고 치고, 어떨 땐 유틸리티를 여기다 놓고 칠 때도 있고, 어떨 땐 여기다 놓고 칠 때도 있고, 이러면 당연히 스윙의 궤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맞는 것도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올바르게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윙 궤도를 고치시는 게 순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유틸리티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간격은 이만큼인데, 원래 간격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윙을 하면 공이 이렇게 맞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간격을 잘 체크하지 못해서 만약에 5번 아이언 간격에다가 이걸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불안하면 이 간격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간격이 가까워져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본 결과 연습을 안 하고 연습한 기간이 오래됐고, 안 한 기간이, 그리고 좀 불안할수록 무조건 가깝게 쓰게 돼 있어요. 잘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불안해서 이렇게 5번 아이언, 나도 모르는 사이에 5번 아이언 위치에 세팅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운 스윙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몸을 움츠리면서 공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몸을 움츠리면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손목에 힘이 빠져 있었으니까 훅이 났지만, 이런 경우에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무조건 슬라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의 경우 간격이 올바르지 않아서 훅이라든가 슬라이스가 났어요. 결국엔 일어났죠. 제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움츠리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움츠린 게 허리가 펴진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허리가 펴지기 이전에 간격에 대한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리가 펴지고 움츠려드는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움츠려지고 허리가 펴지는 동작만 고친다고 하면 이건 아무리 연습해도, 백날 연습해도 절대 일어서는 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가 항상 레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가장 강조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기본이 잘 돼 있어야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너무 전문적인 걸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골프라는 수준에 있어서는 골린이라고 하죠. 요즘에 골린이 어린이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이 수준에 맞게 레슨을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골프는 배우시는 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 머리의 지식 수준은 아무리 대학 논문 서적의 전문적인 지식을 말씀해 드려도 다 이해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다 이해하시니까 그거대로 하시려고 하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어린이 수준의 동작이 맞는데,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오해가 생기고, 분명히 이해는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프로들은 더 어렵게 설명하고, 전문적인 막 진짜 대학 논문 정도의 막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막 조각조각 나눠서 설명을 드려도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라고 인지를 하시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께서 골프를 하시면서 이제 내년이면 2022년인데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년이면 2022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세팅을 하면서 잘 점검을 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간격에 대한 거는, 공에 대한 위치는 이 앞뒤 방금 간격도 있었지만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라이버는 왼발 안쪽, 집어넣는 가운데, 이런 볼의 간격도 있어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쉽게 점검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점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이번 주에나 한번 연습장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공을 이렇게 하나씩 놓으면서. 그래서 그 위치에서 공이 항상 있게끔, 내가 유틸리티를 치면 그 위치에 공이 있고, 5번 아이언 치면 그 위치에 공이 있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고 2022년에는 더 즐겁게 골프를 안 아프게 건강하게 골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에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레슨을 만드는 김성진 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